네, 안녕하세요. 토요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2023 기계제도 31강 31번째 시간이고요. 도면의 치수 배치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짝을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연속 치수 중에 직렬 치수 기입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연속 치수 중에 병렬 치수 기입 방법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표계 치수 기입 방법에 대해서 각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내용은 이제 연속 치수, 직렬 치수라는 걸 좀 먼저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게 이제 치수가 한 개의 직선으로 서로 연속된 치수를 이제 연속 치수의 직렬 치수라고 부르고요. 단축키는 DCO라고 하는데, 그죠? 이게 그죠? 이렇게 보면 조금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여기 이제 dim continuous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dim은 치수니까 dim continuous라고 생각하면 이제 연속 치수를 이제 넣는 명령어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연속 치수의 병렬 치수라는 건 기준면 또는 기준점에서 시작하는 이제 연속된 혹은 연결된 치수를 말합니다. 단축키는 dim baseline이라고 해서 DBA라고 쓰고요. 네, 이런 식의 단축키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의미가 좀 이해가 되겠죠? 기준면이니까 이제 베이스라인. 그래서 이제 DBA 이렇게 단축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좌표계 치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좌표점 하나하나를 치수를 주는 게 아니라 테이블표처럼 만들어서 이제 나열하는 방식을 이제 좌표계 치수 기입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된 도면을 왼쪽에 보시는 이렇게 도면이 있고요. 자, 상단에 이거 먼저 화면 보면서 좀 얘기할게요. 상단에 있는 얘가 길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치수는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냐면 이거는 연속된 치수인데 딱 봐도 이게 연속된 걸로 보이시죠? 연속적으로 쭉 계속 연결된 치수 맞죠? 연속된 치수죠. 그리고 하나의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얘는 직선, 직렬 연결된 직렬 치수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물론 명칭을 꼭 이건 직렬 치수입니다, 병렬 치수입니다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 아니고요. 설계자 혹은 제도자 혹은 이 그림 토면을 그리는 사람이 이렇게 직렬로 나열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치수를 직렬 치수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런 용어를 가지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크게 할 일은 사실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치수 표현상으로는 이렇게 직렬로 나열된 걸 직렬 치수라고 표현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렬 치수 조금 특징이 있다면 요거 지금 7하고 11 이제 요런 치수들을 하나하나 이제 좀 뜯어서 볼 때 중복된 치수가 없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이고 또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이고 딱딱 치수가 중복되는 거 없이 개별적으로 치수를 표현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직렬 치수는 한편으로는 제가 여기 표현을 안 해놨는데요. 서로 연속된 치수이기도 하면서 중복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해됐죠? 중복된 부분이 없는 치수를 이제 직렬 치수라 부를 수 있고, 얘 마찬가지 중복된 치수가 없죠. 물론 이 80이라는 치수 안에는 사실 이 전체 치수를 더하면 이가 되기 때문에 뭐 제가 참고 치수로 약간 좀 바꿔놓은 건 있겠지만, 이제 여기 이제 연속된 치수를 봤을 때는 그죠? 중복된 치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직렬 치수라 부르고, 병렬 치수라는 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지금 설명드리는 건 직렬 치수가 뭔지 조금 구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명령어를 써서 요거 치수로 나열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얘는 병렬 치수예요. 요거하고 좀 비교했을 때 위에 거하고 요점은 이렇게 한번 볼까요? 확대를 해서 좀 보죠. 네.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치수하고 오른쪽에 있는 치수를 보시면 뭔가 좀 차이점이 눈에 보이시죠? 그 직렬 치수는 아까 직선상으로 이제 연속된 치수가 나열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병렬 치수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기준점 혹은 기준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딱 봐도 여기 요 면이네요. 요 기준면 기준으로 치수가 계속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병렬 치수라 부르는데, 직렬 치수는 그러니까 이 중복되는 치수가 없이 다 개별적으로 다 이제 단독으로 치수가 뽑혀져 있지만, 이 병렬 치수 같은 경우는 그냥 요거 45하고 25를 한번 비교해 보자면 사실 45 안에는 이만큼 25가 포함된 거죠. 또한 57하고 45 치수도 마찬가지 57에는 45라는 치수를 이만큼 포함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병렬 치수라고 하는 건 중복 치수가 포함된 치수를 병렬 치수라고 불러요. 요 느낌 혹시 다른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제 조금 그렇게 구분 짓고 우리가 이제 하고 있다, 쓰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면 되고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치수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렬 치수. 좌표계 치수는 이따가 마지막으로 볼 거니까 이건 크게 특이한 건 사실 없어요.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직렬 치수 우리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준비는 도면을 제가 이미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제 요 도면도 제가 제공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요거 치수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여기 100하고 12하고 파이, 뭐 10-파이 4, 요거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 상단에 있는 이렇게 직렬로 연속된 치수 요 부분 있죠? 요걸 한번 넣어 보려고 합니다. 네.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왼쪽부터. 여기는 수평이니까, 그러니까 수평 치수니까, 그러니까 DLI 엔터를 치면 다 들어가겠죠. 자, DLI, 한인키 들어가 있네요. DLI라고 해서 수직 수평 치수 엔터 쳐주고, 요 모서리 찍고, 요거 이 끝점 찍어서 이렇게 당기면 7mm가 나오죠. 같은 방법으로 또 엔터를 치고, 여기 찍고, 여기 찍으면 치수 이렇게 넣는 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또 그러니까 우리가 dim 라인이라고 해서 DLI라고 이 명령을 치면 그죠? 연속 치수를 줄 수 있잖아요. 네, 요거는 이미 알고 있는 방법이고 그거 말고 제가 요거 시작하면서 단축키가 DCO라고 하는 단축키가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요 명령을 좀 이용해서 우리가 연속된 직렬 치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이제 병렬 치수도 DBA라고 하는 단축키 써서 만들면 되겠다. 그죠? 요 테이블은 단축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표를 하나 만들어서 그냥 여기다가 그냥 치수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테이블은 아니고요. 자, 여기 위에 있는 두 개 가지고 명령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됐죠? 자, 그래서 치수를 줄 때 이제 연속된 치수니까 사실 연속된 치수를 처음부터 연속된 치수를 만들 수는 없고요. 항상 기준이 되는 치수를 먼저 한 개 넣어줘야 돼요. 기준 치수를 한 개 먼저 만들어야 돼요. 이 도면상에서 기준 치수는 그죠? 이 도면상에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요 7이라고 하는 기준을 여기 한 개 세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수를 요거 7mm 정도는 여기 한 개 먼저 만들어 놓고 그거 베이스로 이제 연속 치수 줄 건지 아니면 직렬 치수 줄 건지 아니면 병렬 치수 줄 건지 그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DLI라고 해서 엔터를 치고 여기 꼭지점 여기 끝점을 찍어서 수평 치수 하나 만들어 놓고요. 됐죠? 자, ESC 몇 번 누르고 이제 요게 기준 돼서 여기 치수를 쭉 뻗어 나가면 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아까 제가 DCO라고 했죠. 맞습니까? 여기 이제 dim continue라고 했죠. dim continue. 요거 딱 봐도 지금 요 단축키 쓰고 나니까 요 그림 혹시 심볼 보이세요? 요 심볼처럼 보니까 딱 봐도 느낌이 오죠. 그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치수 맞죠? 자, DCO라고 치고 엔터. 자, 그럼 치수가 시작하자마자 이제 치수가 이렇게 뻗어 나와요. 맞습니까? 이렇게 뻗어 나오긴 하는데 시작부터 여기서 이제 뻗어 나오긴 하는데 내가 선택을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하단에 선택이라고 하는 S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 S라고 엔터를 치고 나면 다시 치수를 이렇게 기준점을 다시 잡을 수 있어요. 여기 앞에서부터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당겨 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좀 중복이긴 한데 이렇게 당겨 올 수도 있고 자, S 엔터를 치고 기준점 여기를 다시 클릭을 해서 이렇게 당겨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위치에 따라서 거기를 기준으로 선을 뽑아봐요. 근데 반드시 선택을 할 때 이런 중심선이 아니라 이런 외형선이 아니라 치수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치수 보조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치수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처음부터 요 치수를 한 개 넣어줬던 거예요. 자, 왼쪽 마우스 여기 치수 보조선 클릭하면 이렇게 당겨집니다. 여기 끝점 클릭, 여기 끝점 또 클릭, 여기 끝점 클릭, 여기 끝점 클릭, 여기 끝점 클릭을 해주시면 계속 치수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여기 끝점 클릭, 여기 끝점 클릭, 여기 끝점 클릭, 여기 끝점 클릭, 여기 모서리 클릭해주고 ESC 눌러주시면 돼요. 맞습니까? 요거 14라는 치수는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셔서 앞뒤로 괄호를 열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괄호 열고 괄호 닫아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 아무데나 클릭해 주시면 치수는 이제 이렇게 연속된 치수로 직렬 방식으로 치수를 넣을 수 있어요. DLI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하셔서 계속 이렇게 넣어도 상관은 없겠죠. 이게 지금 우리가 방금 썼던 DCO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몰라도 사실은 쓸 수는 있는데 이걸 계속 일일이 DLI라고 하는 이 명령어 수직 수평 치수 이걸 명령을 주고 계속 넣기에는 좀 불편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단축키를 좀 알아놓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이해됐습니다. 자, 마찬가지 얘도 그렇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한번 넣어볼까요? 이쪽도? 네, 한번 넣어보죠. 얘도 기준 치수는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DLI 엔터 치고 여기 모서리 각각 찍어서 25라는 숫자 하나 땡겨 놓고요. 자, 그 다음에 DCO라고 치고 엔터. 치수가 계속 연결되네요. 여기 모서리 찍고 여기 모서리 찍고 여기 모서리 찍고 여기 모서리 찍으면 치수는 여기까지 나눠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으로 80 줄 때는요. S 엔터를 치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맨 앞부분에 있는 치수 보조선 땡기면 이렇게 치수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얘가 계속 한쪽으로만 커지기 때문에 그쵸? 선이 이렇게 이렇게 보이세요? 위로 뭔가 선이 펼쳐지지 않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DL라고 엔터 쳐주시고 끝과 끝을 연결해가지고 선의 높이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괄호 열고 닫는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연속 치수 중에 이제 직렬 방식으로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단축키 DCO라는 명령을 써서
치수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DLI라고 하는 우리가 기존에 계속 쓰고 있는 수직 수평 치수 이제 넣는 명령을 가지고 치수를 한 개의 직선으로 서로 연속된 치수를 넣는 게 바로 이제 직렬 치수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자, 이제 병렬 치수 한번 우리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요 도면상에서 병렬 치수는 얘입니다. 됐죠? 여기 제가 또 세팅해놨죠. 자, 병렬 치수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복된 부분이 있다 그랬어요. 그 중복의 의미는 이제 아시겠죠? 25, 그러니까 45 기준에서는 25가 이만큼 중복되어 있는 거고, 57 기준에서는 45가 이만큼 중복되어 있는 거고, 70 기준에서는 여기 57이 이만큼 중복되어 있고, 80 기준에서는 70만큼 이만큼이 치수적으로는 중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된 치수를 중복 치수를 안 부르고 이제 병렬 치수라고 뭐 특별히 부르긴 합니다. 예, 그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치수 기입은 요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한번 줘볼까요? 얘 마찬가지 기준되는 치수는 하나 있어야 됩니다. DLI 엔터 쳐주고, 여기 끝점 찍고, 여기 끝점을 찍어서 수직으로 올려놓고요. 네. 여기가 이제 기준이 되겠네요. 맞죠? 요 라인이 어차피 이제 요 라인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기준선 혹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점인 건 여기 기준점이고, 기준면은 요 면이 이제 기준면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자, 그 다음에, 자, D 베이스라인, DBA라고 하는 명령을 썼습니다. 맞습니까? DBA라고 치니까 이렇게 나오고, 요 그림 딱 봐도 이해되시죠? 요 심볼. 맞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그대로예요. 자, DBA라고 엔터 치고, 그럼 치수가 또 이렇게 나오죠. 얘 마찬가지요. 그 S, 셀렉트, 선택 S를 주고 엔터 치고, 요면 잡으면 이렇게 선택이 다시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하단에 있는 여기 끝점 하나 클릭해주고, 여기도 끝점 하나 클릭해주고, 여기도 끝포인트 각각을 클릭해주시면 치수는 얘를 계속 이제 중복된 치수, 병렬 치수로 계속해서 뻗어서 치수를 이렇게 넣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병렬 치수라는 거 하는 건 기준면 또는 기준점에서 시작하는 연결된 치수 혹은 연속된 치수를 병렬 치수라 부르고, 단축키는 DBA라고 쓰시면 됩니다. 얘도 이렇게 명령어를 잘 모르시겠거들랑, 사실 이제 이렇게 치는 건 명령어 단축키가 있는 거고, 이렇게 반드시 넣으셔야 된다면 그냥 얘 마찬가지 DLI 엔터 치시고요. 여기 끝점 찍고 여기 찍어서 그냥 이렇게 뻗으시면 됩니다. 물론 불편하지만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어서 치수를 계속해서 병렬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예, 치수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병렬 치수로 봤을 때 있잖아요. 이 치수를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이런 치수, 직렬 치수, 병렬 치수를 놓고 보면 뭐 어떻게 치수를 기입해야 됩니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겠죠. 때에 따라서는 이게 직렬, 병렬이 섞이는 경우가 조금 많을 거예요. 단순히 이제 이렇게 펼치는 경우는 같은 형상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을 때는 직렬 치수가 좀 편하긴 할 텐데, 어떤 형상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설계자 입장에서 치수는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사실 이게 도면 공간을 되게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설계자 입장에서는. 도면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지금 도면이라고 하는 건 그냥 얘를 그냥 무턱대고 여기다가 아무 영역이 없는 여기다 바로 그린 건 아니고, 어떤 양식이라는 곳에 사실 도면이 존재해요. 그 양식 범위 내에서 이제 도면이 그려져야 되죠. 물론 지금 우리 양식은 A2 용지 쓰기 때문에 공간이 되게 많지만, 때로는 A4 용지나 이렇게 좀 작은 종이에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경우를 감안하면 치수를 이렇게 계속 펼쳐놓는 건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건 설계자 입장이고요. 이제 이 도면 가지고 사실 제가 늘 비교했던 게 보면, 설계를 이제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일단 가공이라는 것만 이제 제작까지만 좀 비교를 했는데, 사실 설계를 하고 바로 가공이 되고 나면 이게 사실 끝이 아니에요. 제품 완성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물론 처음부터 따지면 이게 제품을 수주를 받아야 되죠. 수주를 받아서 이게 내부에서 가공할지 외부로 외주를 줄지를 또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재료를 수급한 다음에 그 시점에 이제 설계가 들어가서 수급된 재료로 가공을 하고, 사실 가공이 되고 바로 납품되지는 않습니다. 납품을 바로 하진 않아요. 혹시 실무에 현업에 계시는 분은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중간에 어떤 작업이 있습니까? 당연히 QA, QC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품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간에 분명히 걸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도면대로 49 파일을 뭐 이런 식으로 전체 80으로 뭐 25mm로 45mm로 그 다음에 C2를 줬는지 13파일로 19파일로 실제로 만들었는지를 검토해야 되겠죠. 자, 그런 이제 입장에서 입각해 보면 도면 치수는 이렇게 병렬 치수로 해주는 게 조금 좋을 수도 있어요. 조립이나 혹은 품질 같은 걸 봤을 때, 왜냐하면 측정하기가 편하거든요. 바닥 여기 기준에서 사실 이 축을 측정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얘를 정반에 세워놓고 하이트 게이지나 이런 게이지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물론 회사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3차원 측정기나 다른 측정기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5라는 치수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죠?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45가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되죠. 근데 요거는 이제 병렬 치수고, 이제 직렬 치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죠? 한 번에 단번에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걸 계산을 해야 돼요, 머릿속으로. 예, 물론 그 계산이 어렵지는 않은데,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치수가 조각 나 있으면 측정을 하거나 조립을 할 때는 또 한편으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죠. 특히 가공할 때는 이게 또 편할 수도 있고, 가공할 때는 오히려 이게 또 불편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CNC로 가공할지 법용으로 가공할지에 따라서도 이 병렬 치수가 편할 수도 있고 직렬 치수가 또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직렬 치수가 맞습니다, 병렬 치수가 맞습니다라고 딱 100%라고 얘기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조금 애매하지만 실제로 그래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냥 이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방식인지 직렬 치수 방식이고, 어느 게 이제 병렬 치수 방식인지, 그리고 어떤 명령어를 써서 단축키를 써서 이 치수를 이렇게 만들면 되는지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직렬 치수, 병렬 치수, 연속 치수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 봤고요. 여기 이제 제가 테이블로 만들어 놓은 치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연속 치수라기보다는 테이블표로 이제 치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요건 제가 그림을 따로 그리진 않을 거고요. 좌표계 치수라고 이제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좌표점 하나하나를 테이블표로 나열한 치수를 이제 좌표계 치수 혹은 좌표 치수라고 부릅니다. 왜 이제 이렇게 이제 도면을 이렇게 표현했냐면, 딱 봐도 여러분 눈에 이 범위, 여기 이 사각형 범위 내에 사이즈가 다른 구멍들이 있는 거죠. 이게 관통됐는지 안 됐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도 아니고 3개 이상, 4개 이상, 5개씩이나 있는 거예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뭐 10개, 100개, 1000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개수가 많을수록 치수를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표현하겠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방식에 의해서 치수를 이렇게 다 표현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때로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치수는 계속 치수들이 한 개, 두 개일 때는 괜찮은데요. 이게 한 100개, 200개 넘어가게 되면 이 치수선을 따라가기가 눈이 되게 피곤해져요. 설계한 사람은 딱딱 찍어서 정치수 딱 나오기 때문에 뭐 치수상에 그림상에 문제 없습니다라고 하는 건 맞지만, 실제로 여기 구멍을 내야 되는 사람이거나, 혹은 이 구멍에 뭔가 조립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거나, 혹은 이 구멍 가지고 품질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치수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치수, 혹은 이게 직렬 치수 혹은 병렬 치수로 나열된 것도 사실, 그죠, 측정하거나 확인하거나 뭔가 하기에는 되게 힘든 작업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치수들을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로 이제 묶은 거예요. 저 구분이라고 하는 A 부분은 여기 A2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E1은 가로가 X고 세로가 이제 Y라고 하는 기준을 나열했고요. 그 기준에서 X값은 7mm, Y값은 36mm, 지름은 8이라고 하는 표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라고요? 7이고, Y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라고요? 36이고, 지름은 여기 얼마라고요? 8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7, 36, 8, 7, 36, 8. 맞습니까? 그래서 또한 B 부분도 마찬가지 7, 8, 4, 그 다음에 C 부분도 18, 8, 2, 그 다음에 D 부분 31, 21, 12, 뭐 이런 식으로. 자, 요거 D만 한번 체크해보죠. 여기부터 여기 찍었던 여기 치수가 X가 얼마? 31, Y는 치수가 얼마? 바닥에서 여기까지가 21. 자, 그 다음에 요건 지름은 얼마? 12파이. 자, 요런 식의 데이터들을 하나의 표로, 테이블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좌표계 치수, 뭐 좌표 치수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예. 이런 쓰임의 용도는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죠? 결국은 이 제품을 만들 때, 그리고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납품까지 생각하게 되면 품질 관리도 해야 되고, 생산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작업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치수 나열된 걸 이제 좌표계 치수, 혹은 또 좌표 치수라고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거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건 제가 따로 안 그릴게요. 다만 이제 여기 전체 완성된 거는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요거 말고 요거 오른쪽에 치수 빼놓고 요 도면은 제가 제공하도록 할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오토캐드 2023 기계제도 31강 31번째 시간이고요. 도면의 치수 배치 방법, 특히 여기서는 이제 연속 치수에 직렬 치수하고 병렬 치수를 각각 설명드렸고 실습을 했고요. 단축키 요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좌표계 치수, 좌표 치수라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표로 이제 치수를 좀 나열했다는 거. 요게 큰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